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리서치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기억 안 나죠. 심지어 영어 되게 바빴잖아요. 우리 음식료 해왔는데 일단 음식료에서는 오늘 CL 제일제당 14일날 발표한 거 오늘 하고 11일날 이제 전에 의료업종을 이제 맡아서 하니까 그 뎁스 자료 낸 거 있는데 그거 이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 제일제당 오늘 아침에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게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종목이죠. 애널리스트별로. 지금은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심지어 연구는 그래도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왜 좋게 보는지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왜 나쁘게 보는지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이 주주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CJ 제일제당 실적 믿고 갑시다. 이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갭을 좀 조정한다고 지금 연말에 주가를 내리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목표 주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61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제일 음식료 업종이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 수요 호조가 있었던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글로벌 이익 체력이 마련되고 있어서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과하게 싼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과다하게 싸진 밸류에이션은 언젠가 정상화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좀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프리뷰 먼저 말씀드리자면 12월 말쯤에 업데이트한 그 11월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한 건데 먼저 국내 식품 살펴보시면 연말에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좀 내식 수요가 다시 호조가 되어서 원래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햇반, HMR 이런 쪽이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은 직전 분기만큼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진 측면에서는 뭐 자잘한 비용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선물 세트 매출 일부가 이제 작년 조기 인식되었기 때문에 약 100억 가량 차이가 있고 인센티브 지급이 50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비용은 반영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소재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곡물가라던가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큰 부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식품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미국의 경우 슈완스에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10% 이상 성장을 했지만 그 환율 효과 때문에 5% 이상 빠지면서 매출은 YOY 4.3% 전망합니다. 이전 분기 3분기 때 실발해서 이제 B2B 급식 채널 쪽으로 약간 부진했다고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확인을 한 결과 미국도 아직 계약을 다 못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출 역신장을 보였지만 그 반면에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슈완스 그로서리에서 사업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고 또 B2C가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B2B 부진을 좀 상쇄를 해주는 추이가 좀 보이고 있고 또 슈완스 DSD 모델이라고 해서 유통 모델인데 중간에 딴 걸 안 끼고 바로 유통해주는 모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효과 때문에 탑라인은 대체로 상쇄되어서 DSD가 뭐의 약자예요? 모르겠지. 사실 알아놨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DSD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건데 작년 1, 2분기 때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지만 그 각 매장에 뭐 매대 물건이 없는 등 그 수요 우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송해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모델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번 슈완스 그로서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특히 만두 부문에서 ACB라고 해서 이게 그 마켓시어 말하는 건데 작년 9월까지는 37%였고 11월 말엔 49%, 12월 말엔 50%가 넘어서 기존에는 2020년 타겟이 45%였어요. 근데 이 타겟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제 이 그로서리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작년 연말에 타겟이나 월마트 등 대형 리테일러 입점 계획이 마무리되어가지고 올해부터 그 유통망의 기존 제품들을 싣고 파는 그런 모멘텀은 더욱 커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 부문인데요. 이 부분이 약간 제가 연말로 오면서 계속 의견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작년에 예상 외의 장기 고마진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마진이 되돌아가는 데서 오는 감익폭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사료 첨가제 부분에서 중국 쪽 양돈 사육 두소가 회복되는 등 그 사료 첨가제 전체 시장의 사이클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확인되고 있는 실적 개선 그리고 판가와 판매량 역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중국 전방 외식 산업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요가 9월까지는 마이너스였으나 10월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그러니까 재작년 증설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했던 판매량은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유의미한 성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던 게 생각보단 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업 외에 하나 덧붙이자면 PHA 시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화학 부분에서도 한번 기초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이제 산업에 진입한 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이 가능한 곳이 이제 제일제당이랑 나머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 있는 얘기예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쪽 난리인데 네. 여러 회사들이 관련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진짜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제일제당 왜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초 자료 썼을 때 음식료라서 사실 부각을 많이 못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한번 잘 들어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제 상황이 파일럿 생산 단계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고. 딴 데는 어떻게 할 그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데도 많아. 네. 여기는 생산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원래 화학 보시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제일제당 측은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투자는 좀 강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린 바이오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 그쵸. 쪽에서도 강한데 이 화이트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부분은 충분히 그래요?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내년 연초에 생산 들어가요 이게? 네. 이것 좀 한번 좀 계속 업데이트 좀 해줘요. 네, 이게 4분기 실발 때 좀 더 발표를 많이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한 번 더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의견에 약간 갈리고 있지만 저는 계속 강하게 보고 있는 탑픽 종목입니다. 왜 그 지난 겨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내가 헷갈려서 음식료 그때 좀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의견을 낮췄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안 올리고 있죠. 아직은 이제 왜 그런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심지어 사실 갭 조정한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갭조정이라는 차트 말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TP랑 이제 실제 주가. 네네. 그때 낮춘 거에 불과하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다 그 사람들도. 네네. 그분들도 다들 이제 의견은 좋게 보고 계시고 다만 이제 연말은 제당만 내린 게 아니라 사실 음식료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정이 좀 있었는데 연초에 다시 이제 다들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전 괜찮지 한 않을까. 요즘 내가 놀란 게 음식료 업종이 화려하지 않은데 조용히 저 뒤에서 상당히 저는 요새 그냥 뭐 좋길래 롯데칠성 같은 것도 뭐 부동산 개발 얘기 나오고 좋고 막 이런 것 같던데. 네, 롯데칠성. 그래서 음식료 업종 주식들 한번 요새 하도 개인들이 새로운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음식료에 되게 오래되고 그런 대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장기 투자의 본질은 내수기업,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도 적절한 거여서 저도 좀 이 중에서 뭐가 있나 좀 뒤져보는데 제일제당은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생각 들었는데 또 심지어 연구는 굉장히 좋게 보니. 그리고 음식료에서 만약 농산물 가격 올라오면 제일 안 좋은 것들은 뭐야?
원재료가 아무래도 이제 소재식품 기업들이 진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데 사실 해치했다. 네, 지금 연초에 가장 좀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연말부터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격 정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실제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음료 기업들은 일제히 올렸고 그리고 이제 소재식품 뭐 밀가루 기업들도 고려는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음식료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떤 산업 자체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서 밀키트인가 그런 것도 진짜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해서 먹고 또 봅시다. 제일제당 저도 더 봐야겠네요. 요즘 좀 놓고 있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도 한다 그러고 또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좋게 보신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TP 얼마인 거죠 이게? TP 61만 원이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동종업계 중에서 좀 싼 편이에요. 봅시다.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하나 있던데 글로벌 비교해 놓은 게 네. 여기 있네요. 제일제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금? 제일 끝에 CJC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왜 이런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제당 밸류에이션 왜 계속 이제 눌리고 있냐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3페이지에 그림 2번 많이 보는데요. 여기가 사실 순차입금이 아직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EB, EBITDA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순차입금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밴드에서 보다시피 한 18년도 그때 순차입금 많이 늘었을 때부터 그 EB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순차입금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BR로 보면은 밴드 상당 와 있는 거네요. PBR은 그렇지만 네. 오케이. 이후에 좀 더 봅시다. 음식료 기업들도 한번 다음에 한번 정리해 주신 걸로 하고 오늘 CJ제당 4분기 프리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예. 예.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